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스타트업에 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한 한 학생의 노트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피터 틸이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제로 투 원입니다. 책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완전 경쟁이 아이디어란 상태라고 간주하지만 사실 창업에서는 독점만이 살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창업이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선택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고 공존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어찌 보면 창업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되기 위한 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의 원두로 최고의 인테리어를 한 커피숍이 3개가 나란히 있다고 했을 때 미팅에 있는 손님은 아무리 3군데 모두가 최고라 하더라도 결국 그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완전 경쟁이 지속된다면 공급 과잉이 생겨나고 기업 이윤은 줄어들고 결국 그 어느 회사도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쟁이 자본주의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경쟁을 통해 이윤이 소실되어 결국 자본이 축적될 수 없는 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추구 방향은 독점으로 가야 하며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보유하고 싶다면 차별화되지 않은 제품으로 회사를 차리지 마라라고 언급합니다. 독점 기업은 회사의 이윤도 윤택해지지만 내부인들도 행복해진다고 하며 다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들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이와는 정반대이다. 행복한 기업들은 다들 서로 다르다. 반면에 실패한 기업들은 한결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는 특징으로 기술력은 10배 이상 뛰어나야 독자 기술이다 할 수 있다고 보며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게 된다면 강력한 독점 기업이 될 수는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를 처음부터 빵 하고 모두가 사용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기에 역설적이지만 네트워크 효과가 필요한 사업들은 특히나 더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도 처음에는 타깃이 하버드 대학생들, 그 중에서도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독점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강해지므로 규모가 커질 때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가 스튜디오를 늘려나간다면 늘릴 때마다 추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소프트웨어 제품이라면 추가 생산 비용이 거의 제로라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점 기업은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힘만으로는 독점 기업이 어렵고 여기에 기본 전제는 기술력이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플이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애플의 기술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 제품 라인을 제거하고 단일 제품에 포커스를 두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너무 작다 싶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라. 이유는 간단하다. 큰 시장보다는 작은 시장을 지배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독점 기업이 목표든 아니든을 떠나서 모든 창업자들이 명심하고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회사인 페이팔 역시 불특정 다수 전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했을 때는 고객이 없었지만 이베이에서 실시하는 경매를 목표로 삼고 그 속에서 파워셀러들에게만 노력을 했더니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의 주의를 끌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제품이 필요한 수천 명에게 접근하는 편이 훨씬 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대부분 실패를 하지만 소위 대박이 나는 회사 하나만 걸려도 투자 수익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되죠.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 원칙, 다각화 분산 투자입니다. 하지만 창업가가 동시에 여러 회사를 경영하며 하나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도 불가능이며 개인이 인생을 다각화로 살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무엇이든 잘하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잘하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그 무엇이 미래에 가치가 있는
있는 일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듭 제곱의 법칙을 활용해야 하니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보다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해냈을 때 좋은 학점을 받고, 숨겨진 비밀이 밝혀졌을 때 내가 틀릴까봐 무서운 것이고, 엘리트 계층들은 숨겨진 비밀을 파헤칠 여유와 능력을 지녔지만 이미 편안한 삶에서 굳이 개척할 필요가 없으며, 세상이 글로벌화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세계적 인재가 행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로 비밀은 밝혀지지 못한 채 묻혀버린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때 위대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그러하며 페이스북 역시 과소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만으로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기업을 세울 수 있다면 세상에는 아직도 세울 수 있는 훌륭한 회사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기술 창업의 경우 많은 창업자들이 기술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판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만 포커스를 두고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이 책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리콘밸리의 안경 쓴 괴짜들은 광고나 마케팅, 세일즈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술이 좋으면 저절로 판매가 될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판매되지 못하는 기술은 의미가 없음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피터 틸은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거나 무언가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으려면 현재의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는 지금보다 낫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업자는 무엇보다 개인으로서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창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창업자 본인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모든 이들에게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위대한 창업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로에서 원이 되는 기회는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제로 투 원을 만들어내고 이 책에서 의미하는 독점 기업으로 살아남아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가기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모두 2022년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슬디표가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